이 나이가 어때서요? TV에 잘 나오는 얘기처럼 청년 나이라니까요. 우리가 50대 이후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네, 완전 자유의 몸. 정말 적어도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노인 행세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노후를 우리가 대비할 때 압도적 1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노후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노후를 우리가 대비할 때 압도적 1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거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50대 정도 되면 심지어 60대, 70대는 더 많이 그래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시간 뽀개기예요. 제가 옛날에 등산 가지 말라는 영상을 찍어서 조회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네가 등산을 하냐, 산을 모르는, 저는 자연을 모르는 천박한 인간, 네가 교수라고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짓을 해도 되냐,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말들이 저는 다 정말 수용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고, 사실 그리고 제가 등산 가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트레킹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등산 가지 말라, 심지어 골프 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걔를 출발할 때 마음이 시간 뽀개기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값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등산이 너무 행복하면, 야, 등산을 하면서 나는 자연과 호흡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트래킹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런 등산을 왜 안 합니까? 무조건 해야죠. 그런 트래킹을 왜 안 해요? 무조건 해야죠. 골프 치면서 그게 생각이 나면 골프 쳐야죠.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뭐로 하면 안 된다? 시간 뽀개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시간 좀 뽀개고 사는 게 행복이지 않겠어? 아니에요. 우리 50대면 60, 70, 80까지 해서 30년 이상의 우리에게 인생이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다 출가하고 아이들 또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지 않습니까? 실력 빵빵하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은 더 조건이 좋잖아요. 그 시간에 시간 뽀개기를 한다고? 큰일 나요.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 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65이지 않습니까?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노인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나이가 60이 안 돼, 50대 후반 된, 특히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편견일 수 있는 얘기를 해서, 남성들. 자기가 무슨 상노인이 된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어때서요? TV에 잘 나오는 얘기처럼 청년 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나이 탓을 하면서 스스로 노인 행세를 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자신 없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노인 행세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으면서 괜히 뒷짐짓고, 빠른 속도로 또는 정말 정자세로 허리를 딱 펴서 가슴을 딱 핀 상태로 멋지게 걸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뒷짐을 짓고 어슬렁어슬렁 걷습니까?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허세는 좀 부리지 말고 삽시다. 나이가 50대 중반 되는데 마치 세상이 다 자기 거인 거예요. 심지어는 허세를 조금 부리다 보지 않습니까? 약간의 거짓말까지 보태게 돼요. 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부드럽고 착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거짓말까지 했네 이러고 후회까지 하신다니까요. 이걸 왜 해요? 허세 부리면 그 허세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낮추고, 그런데 내가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내가 확신하는, 내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시간 뽀개기 하지 마시고요. 노인 흉내 내지 마시고요. 허세 이거 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년 이후에 정말 멋진, 정말 자주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네, 앞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50대 이후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네, 완전 자유의 몸. 정말 제가 40대 때나 50대 초 정도 됐을 때 저를 보면요. 어떻게 저 힘든 상황을 저렇게 잘 견뎌왔을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이들 키우는 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거의 다 갖춰졌는데 약간 간당간당한 조금 2% 부족한 이런 상태를 제가 계속 느끼면서 40대, 50대 전반을 살았거든요. 지금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너무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아이들 다 장성했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이 제 마음에 드는 꽉 찬 실력 정도로 찬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50대 후반 이후에 맞게 되는 우리의 속성의 핵심이에요. 자, 자유롭고 뭔가를 제대로 자기 인생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첫 번째 속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랑 관련이 되는 것인데 능력치의 부분이에요.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난 사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나는 IT 이거 만나면 정말 답답해. 난 IT 프렌들리하게 되기에는 너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사실 IT 프렌들리 뿐만이 아니라 AI 프렌들리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재미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걸 못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지식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실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노력만 하시면 사실 젊은 분들보다 50대 이후 되신 분들이 IT 훨씬 더 잘 만질 수 있어요. 최소한 요즘에 많이 쓰죠. 노션 같은 거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 그 다음에 AI 중에 챗GPT 물론이고 난리처럼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는 AI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5가지 정도의 AI는 쓸 수 있어. 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가 어떤 상태? 우리의 현재 나이의 속성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유능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우리 인생을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세 번째 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정말 유일한 시기입니다. 50대 자기 인생 보일까요? 아니에요. 바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느라고 자기 인생 안 보입니다. 근데 50대 후반 되고 60대 되면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이제 관조적으로 쭉 보여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자유로운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유능한 시기죠. 거기에다가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선택의 방법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하는 방법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인지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왔어요. 정말 대단한 인생이죠. 사실 고생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후반쯤 돼가지고서는 내가 했던 양육, 나의 직업 선택, 나의 결혼까지 쭉 관조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보이죠, 답이.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서 직업을 선택한다.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여러분들 잘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자신이 있죠. 이 관조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나이다. 이게 이제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런 연령대가 갖고 있는 우리 나이대의 속성 세 가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에 준비하실 거는 당연히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꿈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취미를 준비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거 여러분들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가사 능력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제 얘기가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은퇴 전에, 그러니까 뭐 40대 후반에 은퇴 준비를 할 수도 있고 50대 할 수도 있고 50대 후반 60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다. 이건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주로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 지도 그리기 해보시고, 이건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이룸 다이어리 보면 제일 앞에 양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실 수 있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진정으로
버킷리스트 써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하라 그러냐. 근데 버킷리스트를 그냥 장난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두고 하루에 한 20분씩 생각해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뭐지?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야 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의 꿈을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내적인 욕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자, 꿈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 실력을 어느 정도 키워놔야 됩니다. 역시 방대한 독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주말의 시간을 잠깐 내서 자기가 미래의 꿈으로 설정한 것들을 조금씩 해보는 이런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준비입니다. 자, 두 번째 취미 얘기인데요. 취미는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이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인생에서는 취미가 정말 생존을 위한 취미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꿈을 발견해서 그것을 직업적으로 할 거야. 돈을 왕창 벌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쓸 만큼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여유를 갖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내가 취미가 없어. 또 취미가 있어도 조금 너무 쉬운 취미야.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투여해서 능력을 붙여야 잘할 수 있는 그런 취미 같은 것을 여러분들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안 좋아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지금 나이에도 제가 실내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랠리가 충분히 되고 약간 서비스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태가 되면 엄청 재밌거든요. 이런 것처럼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몸에 붙어야 할 수 있는 취미들,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목공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취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인데 그거를 시의 청소부 노조 간부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제가 엄청 친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네. 동경 근처에 나가서 오프로드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이게 살짝 점프를 하기도 하고 물이 고인 곳을 확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헬멧 쓰고 마스크 다 쓰고 하는데 한 바퀴 돌고 오면 이빨 사이에 막 이렇게 흙이 막 들어가는 이런 격렬한 운동이거든요. 이거 60대 넘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필요한 그런 적극적인 스포츠를 적어도 은퇴하기 전에 한두 개씩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요. 가사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가사의 행위라는 것은 첫 번째는 생존의 행위예요. 나의 생존을 특히 남성들요. 부인한테 맡겨놓고 그러면 내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야? 부인. 부인이 생존을 내가 도와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식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존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능력이에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못하세요. 제가 옛날에 만든 다른 영상에서 이거 엄청 비난을 했는데요. 빨래를 좀 하라 그러니까 빨래를 할 줄 모른다는 거 말이 됩니까? 요새는 빨래를 어떻게 한다고? 네, 빨래통에 모아놓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요. 세제를 넣어요. 뭐 섬유유연제도 좀 넣고 거기 설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써 있단 말이에요. 넣었죠? 저는 넣고 그럼 세탁기가 해주지 않습니까? 다 말랐어. 그러면 탁탁 털어서 넣으면 그것을 끝인데 그걸 못한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스위치에 전원을 넣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은 어디다 두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요리 얘는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요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생존이죠. 거기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요리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씩 걸리고 하루에 그 일을 마무리한다 그래도 뭐 적어도 하루 종일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요리는 몇 시간? 많이 들어야 1시간이면 여러분들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한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 아이고 교수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1시간 가지고 못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저는 거의 단품이나 2개 정도의 주로 한국 요리 많이 안 하고요. 일본 요리라든지 서양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심지어는 한 30분만 해도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윤지영 아나운서가 쓴 요리책이 있어요. 그게 엄청 빨리 만들 수 있는 요리가 해외 요리가 왕창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쁨 있고 꽉 차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나의 인생으로 개척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좀 심플한 질문이에요. 자, 노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년이죠. 그러니까 퇴임의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께 뭐가 변할까요? 제일 큰 거, 시간이 왕창 생기는 거예요. 그죠? 출근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자기 꿈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돈을 왕창 벌어야 되는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노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자꾸 시간 뽀개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시라는 얘기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변화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꿈이다. 그리고 능력을 조금 키워라. 그래서 우리가 50대 후반 또는 60대에 가서 완전히 내 인생을 개척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이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불가피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회사 사람들 있죠. 또 뭐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인연들이 형성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폭넓게 존재하는 게 보통인데 퇴임을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면 관계가 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축소되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찬스라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부담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쿨 트러스트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라서요. 이만한 찬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내는 과정에서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맺어지는 인간관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넓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행이 취미인 사람은 여행하다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조차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떨 때? 쿨 트러스트를 할 때. 괜히 과도하게 개입하고 너 나랑 사귀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거리를 두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편안한 친구들 적극적으로 또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화에 거꾸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요. 조금 더 빨리 하면 40대부터 미리 예측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너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극적으로 40대부터 준비하시고 50대 되면 뭐 늦지는 않은 것이고 60대 되면 조금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앞으로 꾸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바로 결심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거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께 좀 자극도 되고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